오토데스크 마야 2019 3D 그래픽의 입문 강좌 애니메이션 파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강의에 이어서 바로 이제 조인트와 바인드 스킨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스켈레톤과 바인드 스킨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캐릭터를 위해서 리깅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과정을 학습을 했었죠. 그 과정에 이어서 언급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스켈레톤 기능 중에 있는 이 밀러 조인트의 역할부터 살펴보죠. 밀러 조인트는 이제 어떤 특정 조인트의 구조를 사용자가 지정한 방향대로 밀러 카피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은 사람이라든가 동물과 같이 오른쪽, 왼쪽 또는 위아래 구조가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을 때 한쪽의 조인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대편으로 밀러 카피를 하는 것이 훨씬 작업이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성격의 작업을 할 때 바로 이 밀러 조인트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간단한 이제 개념 테스트를 위해서 크리에이터 조인트 기능을 통해서 바로 글로벌 좌표상 봤을 때 센터 위치에 조인트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X키를 누른 상태에서, 즉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서 클릭, 엔터. 그 다음에 조인트 이름을 일단 편의적으로 루트라고 이름을 바꿔놓죠. 다시 Y키를 눌러주게 되면 방금 전에 실행했던 크리에이터 조인트가 다시 반복됩니다. 리피트가 된다는 얘기죠. Y키, 그래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루트 조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탑뷰에서 다음같이 조인트의 모양을 생성을 해주죠. 엔터.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생성된 이제 조인트가 현재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오리엔트 방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주로 보게 되면 X축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쭉 뾰족한 이 본 방향이 X축을 가리키고 있죠. 필요하다면은 밀러 조인트를 하기 이전에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오리엔테이션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조인트들은 미리 정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 구조 안에서 밀러 조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Shift 클릭. 저는 지금 이 루트 조인트를 포함을 해서 밀러 조인트를 할 생각이 아니라 바로 조인트 1, 2, 3 이 세 개의 조인트만 글로벌 좌표상 봤을 때 X축을 기준으로 밀러 카피를 할 생각입니다. 스켈레톤 밀러 조인트 옵셔널 리셋을 한 다음에 밀러 조인트를 하고자 하는 이제 바로 조인트의 하이라키를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세 개를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상위 조인트 하나만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밀러를 하게 되면 알아서 하위에 있는 차일드 조인트가 밀러 카피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밀러가 되는 이 방향성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크로스 축이 세 가지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X, Y, YZ, XZ. 일단 XY 상태에서 밀러를 해보죠. Apply. 그러면 이제 이같이 지금 밀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제 밀러가 되는 어떤 방향성을 보면 X축과 Y축, 그러니까 이 방향과 이 세워지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에 이제 센터 플레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밀러 카피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더. 이번에는 XZ로 선택해보죠. Apply. 그러면 이제 밀러가 되어 있긴 하는데 결국 보게 되면 현재 이 조인트가 놓여있는 그 방향성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밀러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밀러가 되어 있는 이제 조인트를 이동해보면 바로 같은 위치에 카피가 된 걸 알 수 있죠. 다시 언더. 이번에는 YZ 선택. 네, 바로 이것이 제가 원했던 방향입니다. YZ니까 Z축 방향이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어떤
센터 플랜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플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밀러 복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어떤 캐릭터를 위한 조인트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때 글로벌 좌표상 00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구조로 조인트를 이제 생성하게 되면 대부분은 YZ를 선택해 놓고 밀러 조인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팔 부분 또 한쪽에 있는 다리 부분을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이제 그 조인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구조를 바로 YZ를 사용해서 밀러를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밀러를 해줄 때 이제 펑션에 보게 되면 behavior가 있고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behavior로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원소스에 해당되는 이제 조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이 있죠. 이 방향 지금 보면 뾰족한 방향이 X축이죠. 그 방향을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뾰족한 방향이 이제 반대 방향 쪽으로 지금 X축이 정렬이 되어 있고 또 역시 Y축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소스로 사용했던 조인트는 세워져 있는데 복사되어 있는 밀러 복사되어 있는 조인트는 아래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바로 behavior 방식으로 밀러를 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의 방향이란 얘기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체크를 해놓고 apply 보게 되면은 이제 원소스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이 기본 프라이머리 추에 해당되는 X축은 이제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Y축은 이제 원소스에 해당됐던 방향과 일치되게 그 세워져 있는 축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조인트가 현재 지금 놓여 있는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비헤이버로 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에 더 적합할 수도 있고 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결국 왼쪽 오른쪽 또는 이제 위아래 구조가 이제 똑같은 구조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조인트를 회전시키게 되면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본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인트마다 오리엔트 조인트를 사용해서 다시 정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구조를 이제 그냥 쓰기보다는 일단 루트 조인트부터 지금 일단 축이 보면 틀어져 있는 상태인데 오리엔트 조인트 여기서는 그냥 이 월드 좌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리엔트 조인트 투 월드로 선택을 해놓고 선택한 루트 조인트만 축을 틀기 위해서 차일드 조인트는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리엔트 차일드 오브 셀렉티드 조인트 기능을 끕니다. apply 그러면 이제 루트 조인트 하나만 글로벌 좌표 모양대로 정렬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인트들은 다시 체크를 해서 디폴트 X축 방향으로 해서 apply 그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겠죠. 이 조인트 선택 똑같은 만약에 옵션으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뾰족한 방향으로 다시 자신이 이제 나아가고 있는 그 본 방향대로 정렬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밀러 조인트를 한 다음에 의도에 따라서 오리엔트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주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실용적인 관점으로 한번 연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조인트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 않고 특정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컨텐츠 브라우저 쪽에 있는 바로 모델링, 스컬프트, 베이스 메쉬 쪽에 있는 바이패드 쪽에서 이 몬스터 사이클롭스라는 이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실험을 해보죠. 뭐 인체 구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모델링이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역시 이제 이 구조도 보게 되면 팔과 다리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인트를 생성할 때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따로 만들 필요 없이
한쪽을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밀러 조인트를 해주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이런 그 인체에 가까운 구조에 대해서 조인트를 이제 심어 나갈 때 기본적으로 먼저 루트 조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루트 조인트의 위치는 바로 이 인체의 어떤 무게 중심과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단전에 좀 가까운 또는 이 배 부분, 엉덩이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의 루트 조인트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이트 조인트로 첫 번째 루트 조인트 위치를 잡아주는데 일단은 이제 오브젝트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글로벌 좌표상 00 위치로 놓여 있는지 그 피벗 축이 센터 위치로 맞춰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두십시오. 저는 뭐 그냥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조인트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크레이트 조인트 바로 이제 그 프론트 뷰 상에서 봤을 때 대략 이제 이 위치쯤이 되겠죠. 이 위치상 그리드 스냅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최초의 루트 조인트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조인트가 갖고 있는 이제 이름을 일단 루트로 바꿔놓고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조인트 사이즈를 약간 리셋 해서 적당히 디폴트 사이즈를 키워놓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 조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 등뼈에 해당되는 조인트를 뭐 한 서너 개 정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꼭 그 제가 하라는 대로만 꼭 정확하게 해줄 필요는 없고 의도에 따라서 이제 그 조인트가 이제 놓이는 그 위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이드 뷰상에서 봤을 때 이 루트 조인트의 위치가 대략 이쯤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사이드 뷰에서 등뼈에 해당되는 조인트를 뭐 한 서너 개 정도 생성을 해줍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루트 조인트를 역시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목뼈에 해당되겠죠. 대략 잡아주고 이렇게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뭐 반드시 이제 꼭 이런 모양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조인트의 라벨을 표시를 해놓죠. 조인트 라벨링, show all 라벨 체크를 해주고 각각의 이제 그 조인트마다 이제 라벨을 표시를 해주는데 지금 이 조인트는 네, 라벨 루트로 표시를 해놓죠. 그리고 이 조인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스파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라벨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바로 제가 라벨 스파인이라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주고 다른 조인트를 선택해서 단축키 G키를 눌러주면 똑같이 세팅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파인 만들어졌죠. 이 조인트의 이름은 렉으로 바꿔보죠. 라벨, 넥. 이 조인트는 그냥 헤드로 바꿔놓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팔 부분을 만들어서 밀러 조인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팔 부분을 위해서 이제 팔 부분과 이제 팔 부분의 이제 조인트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 줄기에 해당되는 이 등뼈에 해당되는 조인트하고 페런트 방식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정면에서 다음과 같이 조인트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이렇게 잡아주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이 조인트가 갖고 있는 이제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성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선택한 조인트만 차일드 조인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움직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중간 조인트를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밑에 있는 차일드 조인트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무브 툴이 갖고 있는 옵션 중에 보면 바로 프리저브 차일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체크를 하고 이동하게 되면 바로 차일드 쪽 조인트는 움직이지 않고 선택한 조인트만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네. 때로는 더블키를 눌러서 더블키와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동안 나타나는 마키 메뉴에 보면 역시 똑같은 프리저브 차일드 옵션이 있죠. 여기서 역시 온오프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인트를 이동 툴을 사용해서 위치를 바꾸면서 기본적인 형태와 방향성을 잡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회전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뭔가 어떤 방향성을 잡는다. 역시 이제 회전에 대해서도 보면 회전 툴에도 프리저브 차일드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놓고 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제가 선택한 조인트가 갖고 있는 회전만 이루어지게 되고 보호는 같이 바뀌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의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온도 프리저브 차일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어떤 회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모양을 다듬게 되면 결국 회전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바인드 스캔을 할 수 있긴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수치가 다 이제 회전 각도가 00 기준으로 해서 리깅을 하거나 바인드 스캔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떤 특정한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최초 상태가 이제 00로 돼 있어야만 나중에 이제 리깅과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수치 계산에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이렇게 이동이 아니라 회전 기반으로 뭔가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본격적인 리깅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프리즈 트랜스폼 바로 이 로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00 상태로 정렬을 시켜놓고 작업을 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언두를 해서 회전 기반이 아니라 그냥 이동 기반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쪽에 있는 조인트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 해당되는 이 조인트하고 단축키 P 그래서 페런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 조인트로 선택해서 역시 라벨을 바꿔보죠. 그리고 조인트가 갖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좀 정렬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인트는 이제 라벨 기능을 통해서 조인트 라벨링 숄더로 적용을 해놓죠. 라벨 숄더 그러면은 조인트 라벨 show all 라벨을 체크를 해보면 바로 숄더, 엘보, 핸드, 핑거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마지막 조인트는 핑거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해주죠. 레프트로 지정을 해놓고 이름을 어더로 해서 이름을 팜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이름도 역시 레프트로 해놓고 어드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뭐 편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스케이플러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 제가 이 라벨 이름대로 그 조인트 이름이 다 바뀌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위 루트 조인트를 선택해서 바로 조인트 라벨링 rename joint from label 라벨 이름으로부터 실제 조인트 이름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적용을 했을 때 shift 클릭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제 지금 보면 그 센터 스파인으로 되어 있고 이 조인트는 이름을 제가 아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어더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레프트 어더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름을 그 레프트 스케플러라고 바꿔놓죠. 이 부분도 레프트 팜이라고 바꿔놓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이렇게 밀러 조인트를 하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긴 하지만은 라벨을 잘 지정해주고 또 그 라벨에 따라서 조인트의 실제적인 이름도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역시 그것도 이제 손이 많이 가고 또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름을 잘 지정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밀러 조인트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지금 쉐이딩 모드 상태에서 지금 조인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모델링 뷰포트 메뉴가 지금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세팅 프레퍼런스에 있는 인터페이스 쇼 메뉴바 아래쪽에 있는 인 패널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나타나죠. 세이브 쉐이딩 타입을 엑스레이 조인트로 바꿔주죠. 이제 제가 그 카피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이제 이 스케플라 조인트를 비롯해서 그 하위에 있는 숄더, 엘보, 핸드, 팜 이 범위까지죠. 그래서 카피를 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카피를 하고자 하는 그 범위의 최상위 조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켈레톤, 밀러 조인트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브젝트가 프론트 Z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상태를 가정으로 해서 제가 조인트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밀러 어크로스는 YZ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서 밀러 펑션은 오리엔테이션을 체크를 해서 apply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같은 모양 구조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보니까 이제 모양은 이제 똑같이 가는데 조인트가 갖고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이 약간 제가 의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언두 이번에는 밀러 펑션을 behave로 두고 apply 그러면은 비교적 이제 그 방향성을 이제 그 오리지널 소스가 갖고 있는 것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X축이 이제 반대로 지금 가리키고 있죠. 하지만은 조인트가 이제 그 놓여 있는 그 회전을 봤을 때 그 회전 상태를 봤을 때는 비교적 일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 상태로 쓰기보다는 바로 다시 스켈레톤 오리엔트 조인트 프라이머리 액세스를 X로 두고 apply 그러면은 역시 그 메인 축이 뾰족하게 뻗어나가는 그 방향으로 이제 정렬이 되겠죠. 조인트를 이제 그 회전을 시켰을 때 이제 기본이 이제 그 팔을
접는 동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회전이 되는 이제 기본축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축을 회전시켰을 때 역시 똑같이 Z축을 베이스로 해서 회전이 되고 있죠.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도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축, 세컨더리 축을 따로 지정을 해서 정렬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저는 이 상태로 내버려 두죠. 어쨌거나 지금 보게 되면 결국 밀러 조인트 기능을 통해서 선택하는 그 하이라키 구조의 조인트가 지정했던 그 어크로스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밀러 복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한쪽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를 반전시켜서 카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밀러 조인트가 좀 유용한 점이 바로 조인트에 대한 리네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밀러 카피가 된 이 조인트의 이름을 보게 되면 Shift 클릭 보게 되면 이제 그 오리지널 이름과 비교했을 때 이쪽 조인트의 이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숄더, 엘보, 핸드가 이제 기본 라벨이지만은 사이드 방향성을 보게 되면 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카피된 이름도 번호만 붙어 있다 뿐이지 결국 똑같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밀러 조인트를 하면서 동시에 이름이 레프트라는 글자를 차단해서 라이트로 바꿔치기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언더를 해서 복사하기 이전 상태로 백을 하죠. 이 이름들은 전부 다 다시 이 사이드를 조인트 라벨링, 애드, 조인트 라벨, 라벨 레프트로 바꿔줍니다. 그래 놓고 다시 그 리네임 기능을 통해서 리네임 조인트, 그러면 이제 레프트 숄더, 레프트 엘보, 핸드 이렇게 되겠죠. 이 이름은 팜이라고 다시 바꿔놓고, 그래서 바로 밀러 조인트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옵션 중에서 서치4가 있죠. 탐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레프트라는 글자를 찾아서 그 이름을 라이트로 바꾸자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apply.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되어 있죠? 열어보면 레프트라는 글자 대신에 이제 라이트라는 글자가 리네임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밀러 복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인트의 이름을 일일이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바꿔주는 과정을 덜어낼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그 라벨이 갖고 있는 그 사이드 방향성은 뭐 똑같이 지금 레프트로 되어 있죠. 선택을 해서 조인트 라벨, 애드, 라벨, 라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R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 라벨 사이드가 결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저기 리네임 기능을 통해서 역시 한쪽이 갖고 있는 조인트의 이름 구조를 차단해서 특정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리네임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십시오. 아직 이 상태에서는 그 제가 다리 부분은 조인트를 생성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시험 삼아서 바인드 스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조인트의 그 레디어스는 좀 크게 키워서 표시를 해놓죠. 루트 조인트 선택, 오브젝트 선택, 스캔, 바인드 스캔. 디폴트 상태로 그냥 일단 스캐닝을 해보게 되면 apply, 이제 뭐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제 전체가 이렇게 따라가는 디폼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팔 부분을 이제 그 회전을 시키게 되면 네,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그 팔 부분은 뭐 당연히 따라가는 건 맞는데 이 다리 부분의 일부분 포인트가 같이 이제 따라가면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이것이 현재 지금 그 바인더 메소드가 디스턴스 기반, 즉 조인트하고 이제 그 거리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인딩 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리 부분에 이제 조인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 현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조인트가 있는 그 위치, 그 모양을 고려를 해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만 우선적으로 이 웨이트를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클로즈 앳 디스턴스 방식이 불리하다는 얘기죠. 다시 언더 언바인드 스캔 바인드로 풀고 다시 이번에는 바인드 메소드를 디스턴스 방식이 아니라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제 이 볼륨의 형태를 가능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히트맵이라든가 지오데식 복셀 방법을 선택을 해줍니다. 히트맵 방식으로 선택을 해보죠. Apply. 계산 시간은 좀 이제 오래 걸리지만은 똑같이 이제 그 회전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제 다리 부분은 조인트가 없긴 하지만은 따라가지 않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조인트가 있는 그 거리와 가장 가까운 포인트, 볼륨, 입체적인 어떤 모양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바인드 스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네. 바인드 스킨 이전 상태로 백을 하고 이번에는 히트맵 대신에 지오데식 복셀 방법을 사용해보죠. 이 복셀이라고 불리는 3차원 큐브가 있습니다. 그 큐브를 오브젝트의 형태에 따라서 정밀하게 채운 다음에 그 볼륨 공간을 계산을 해서 조인트하고 가장 가까운 볼륨을 기준으로 해서 웨이트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복셀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기본적인 개수가 있겠죠. 그 큐브 박스의 개수가 바로 밑에 있는 레졸루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형태가 단순하다 그러면 개수를 좀 낮춰서 계산을 해 주셔도 되고 형태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개수를 높여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그냥 디폴트 상태에서 적용을 해보죠. 네. 회전을 시키면 뭐 역시 이제 그 히트맵 방식과 이제 유사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시 이제 조인트의 어떤 놓여있는 상태라든가 오브젝트 구조에 따라서 이제 일부분이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복셀 방식을 쓰거나 히트맵 방식을 쓰거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밀러를 했던 그 구조가 뭐 특별하게 이제 문제 없이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머지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